이번 시간에는 나눠서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목은 오각형 그리기이네요. 문제를 읽어보면 초등학생인 동생에게 정오각형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아마 동생의 숙제인 모양인데요. 정오각형을 그려야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르겠으면 웹 검색을 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초등학생이 이해하는 방법이어야 해요. 동생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쉬운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초등학교면 도구도 간단한 것밖에 안 쓰니까 그런 것만 사용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만약 정오각형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명하려면 문제가 원하는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정오각형이라는 게 뭔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키를 찾아봤습니다. 정오각형은 내각의 크기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오각형, 그리고 내각의 총합이 540도이고 한 각의 크기는 108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릴 건지 알려줘야 됩니다. 조건이 뭐죠?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웹에 찾아보면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별로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 더 쉬운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리는 일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자, 한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선 그리기, 각을 재는 일, 이걸 단순한 일, 이걸의 반복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나요? 네, 일의 규모가 큰 일을 작은 일의 반복으로 나눠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오각형이었지만 나눠놓고 보니까 단순한 직선을 그리기, 그리고 각을 재기 이런 일들로 나뉜 거죠. 다음 문제를 볼까요? 문제의 제목은 스무고개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동식물의 종류는 약 180만 종인데 이걸 가지고 스무고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스무고개가 뭔지는 아시죠?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맞히는 사람이 이걸 뭘 이렇게 물어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떠올린 사람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20번 질문을 던져서 그 안에 이제 맞춰야 하는 문제 놀이인 거죠. 그런데 동식물의 종류를 맞히는 20고개를 합니다. 동식물의 종류는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과연 이 20고개에서 답을 맞힐 수 있겠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맞힐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목적은 나누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 그냥 답을 알려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은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 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려면 스무고개가 답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스무고개를 수행하는 사람은 질문을 던져서 가능한 답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가려고 시도를 하겠죠. 좁혀가는 유형은 다양하게 씁니다. 근데 평균으로 보면 전체 범위 중에서 2분의 1씩 줄여가는 게 그 평균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모든 질문에서 2분의 1씩 범위를 줄여간다고 하면 최대 몇 가지 종류를 우리가 스무고개에서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2의 20승이기 때문에 약 100만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물의 종류가 180만 종이라고 했으니까 잘 접근해도 못 맞히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고개로는 안 되는데 몇 개 질문을 더 추가를 하면 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개입니다. 질문 하나를 더 추가하면 2의 21승, 그러니까 200만이 넘어가죠.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답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무고개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 주어진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크기를 어떻게 줄여가는 걸까요? 내가 질문을 해서 아닌 것을 제외하는 방법이니까 조건을 활용을 해서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목은 근로장학생이네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번 방학에서 학교에 근로장학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어진 일이 체육관, 넓은 곳이죠. 거기에 순서 없이 막 마구로 섞여 있는 100만 개의 서류 봉투에 번호가 쓰여 있는데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난감하죠. 100만 개입니다. 봉투가. 근데 당근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일주일이 주어졌는데 빨리 마치면 남은 시간은 뭘 하든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하면 남은 시간은 뭐 혼자 여유롭게 놀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빨리 마치고 놀려고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한 학생은 아는 친구들을 가능한 많이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친구가 100명이라고 해도 한 사람당 10,000개의 봉투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우선 문제의 크기를 확 줄여보죠. 봉투가 10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이 정도 크기로 작아지면 아주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작은 수부터 하나씩 찾아서 그냥 옮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각각의 봉투를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씩 끼워 넣는 방법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작아서 직관을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뭘 적용하더라도 문제의 크기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문제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딱히 느리거나 어렵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어요. 없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100만 개의 봉투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1에서 이렇게 사용한 방법, 예 1에서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려면 우선 100만 개에서 1을 찾고, 그 다음에 99만 9,999개에서 1을 찾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가 힘들어요. 하나 했는데 했다고 그 일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태산도 이렇게 한다는데 가능은 하겠죠. 근데 사용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우선 문제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봉투 10개를 정리하는 방법이 100만 개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하나 해결해도 원래 주어진 문제의 크기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나누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문제들로 구성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한 움큼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0개, 20개, 30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다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눠 놓으면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렬된 작은 문제 더미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숫자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문제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정렬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요. 정렬된 것들을 취합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취합이 과연 어려운 문제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고민하지 않기로 합니다. 어쨌든 쉽고 해결하기 용이한 작은 문제들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해결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친구들을 가능한 많이 불러온 학생들은 빨리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수를 받은 거를 친구들에게 밥을 사는데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여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왜? 나뉜 일들이 다 독립적이어서 그런 거죠. 병렬로 수행이 가능한 작은 문제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는 제목이 달인이네요. 무언가 자신의 일에 정점에 다다른 사람이죠. 내용을 읽어보면 김치의 달인이네요. 종류가 400종이 넘고요. 넓은 장독대에 이렇게 놓인 여러 항아리에 서로 다른 김치를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김치 담그는 데만 소질이 있고 정리하거나 다른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아무 표시를 해놓지 않았대요. 400개가 넘는데 표시를 안 했으면 어떻게 찾을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인삼으로 담근 김치인데 맛을 보여주겠다면서 장독대에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달인은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작은 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항아리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 확인한 걸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것.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또 열어보면 더 시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나눈 일을 나열해보면 뚜껑 열고, 들여다보고, 닫고, 봤어! 라고 표시해놓고, 또 열고,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찾으면 종료하는 거죠. 충분히 작은 일들로 나뉜 것 같나요? 네, 그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뭐가 불편합니다. 작은 일로 나누면 일의 크기가 작아지고 효과적이 된다고 했는데 뭐 별로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나누는 것이 모든 문제의 특성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나눴지만 어떻게 해결이 쉬운 단계별 작업으로 나누는 정도의 효과만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제목이 CCTV입니다. 아래 사진에는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네요. 무슨 일일까요? 문제를 읽어보니 3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어요. 근데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갔는데 사고가 났네요.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차에 있는 카메라에는 그 사고 낸 차가 찍혀 있지 않아서 뭐 이렇게 관리사무소 갔더니 CCTV 녹화본 3일분을 주더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3일분이나 되는 거잖아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보자니 1배속으로 3일이 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인강 보실 때 2배속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2배속으로 봐도 하루 반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나눠야 하는 대상이 이 문제에서는 긴 시간입니다. 큰 덩어리죠.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를 표현해 놓은 순서도입니다. 잠깐 살펴보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순서도를 읽어보면 시작하고서 우선 동영상의 2분의 1 지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합니다. 재생하면 바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사고가 빵 하고 나는 장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사고가 나는 장면이면 옳거니 하고 종료를 하면 되겠죠. 사고가 이제 나는 장면이 아니라면 사고가 나기 전인지 후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이라면 앞부분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사고가 났으면 뒷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2분의 1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고가 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동영상 남은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다시 어떻게 2분의 1 지점을 선택을 해서 재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고 장면을 확인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방법인데 뭐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들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로 표현해 놓은 건데요. 같은 논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죠. 그러면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이 무언지도 혹시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한 거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게 뭐였냐면 3일본 동영상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빨리 사고 차량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영상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이라서 잘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흘이 꼬박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했냐면 시간의 덩어리를 작게 나누는데 같은 크기, 그러니까 2분의 1로 반복해서 나누며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문제의 크기를 매 선택할 때마다 반으로 줄여가는 거죠. 한 번에 2분의 1. 그 다음 선택해서 선택하면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8분의 1이 됩니다. 금세 줄어듭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즉, 문제의 크기가 연속선에 있는 거라면 이런 방법이 매우 효율적으로 크기를 줄이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일을 처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나누는 것이 가장 처음에 할 일입니다.